네,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로버트 F 케네디의 공동선 정치, 다시 얘기하면 어떤 물질적인 부만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대통령 1968년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을 당했죠. 자, 그로부터 40년 뒤에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양반 역시 어떤 도덕과 시민의식을 강조한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말한 얘기 중에 보면 본질적인 도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떤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함께 사는 인류 공동체고, 이 인류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시민의식, 도덕윤리,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며, 그러한 가치들이 어떤 부나 또는 권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선의 추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학적 관점에서의 어떤 정의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자, 공자나 맹자는 이런 서양의 16, 7, 8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런 유의 어떤 서양 사상보다도 훨씬 이전에 천명으로부터 권력을 잡은 자는 백성을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목표를 두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대동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맹자가 얘기하는 여민 동락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리더의 어떤 도덕성과 의로움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논어 계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야라는 것은 우리가 구라는 것은 공구지요.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야. 내가 들으니 구야 문 유국자 유가자 나라 가진 사람, 그다음에 그 가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 이런 얘기죠. 불환과의 환불균하고, 환이라는 것은 염려하다죠. 불환, 염려하지 않는다. 뭐를? 과라는 것은 적을 과자예요. 적을 과자. 백성이 적다고 불안, 염려하지 않고, 환불균, 오히려 불균, 고르지 않다고, 가진 것이 고르지 않은 것을 염려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불안빈, 가난함을 염려하지 않고 불안, 안정되지 않은 것을 염려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개균무균이요. 대체로 개자는 대체로 균, 가진 것이 고르면 균등하게 가지고 있으면, 부를 균등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무빈, 가난함이 없어지고, 그런 얘기죠. 화라는 것은 화목하면, 백성 간에 서로 화목하면 무과라, 백성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안무경이라,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면 무경,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 공자의 계시 1장에 나오는 이 말 때문에 공자의 이 말이 공산주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꼭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공자는 나름대로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된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빵을 만들기보다는 재화를 고루 분배하는 균에
무게가 실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가 공자는 오히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권력자나 귀족들에 의해서 횡포가 자행되던 춘추 전국 시대에 백성들한테도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나눔이 오히려 정의로운 사회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화합이나 안정이나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공자는 권력자들이 도덕적 자질이 없다고 본 거죠. 그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서 이러한 분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자는 진심편에서 진심하 1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자왈 민위기 백성들이 가장 귀하고 민위기 백성들이 가장 귀하고 사직 차지라 나라의 사직은 차지 그 백성들 다음이다 이거죠. 그 다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군위경 그리고 임금이 가장 가벼운 것이다. 임금은 말 그대로 백성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하나의 리더일 뿐이지 백성이 먼저다 이런 얘기. 백성이 우선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맹자의 요 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이 발생하는 거죠. 역성혁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 성을 바꾸는 혁명이죠. 옛날은 뭐 이씨 집안이면 김씨 집안, 박씨 집안이든 대대로 군주 집안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성이라는 성을 바꾼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죠. 리더가 제대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선왕한테 이렇게 얘기해. 제선왕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맹자가 답변을 하는데 맹자왈 무항산이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떳떳한 직업, 떳떳한 생업 이런 얘기. 산이라는 것은 산출하다니까 떳떳한 직업이 없으면서 유항심자, 떳떳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항산 떳떳한 직업이 없으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서 떳떳하게 의지가 떳떳하고 생각이 떳떳한 그러한 사람은 유사위능 오직 배고파도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선비만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 백성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유사위능 양민 예를 들어서 백성들 같은 사람들은 즉 무항산 떳떳한 직업이 없으면 떳떳한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서 무항심 떳떳한 마음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떳떳한 생업이 있어야지 올바르고 떳떳함을 찾는 것인데 떳떳한 생업이 없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고로 그래서 명은 명군 훌륭한 임금은 이제 제민지산 백성들의 직업,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주고 요즘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죠. 취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 필사 반드시 시킨다. 앙이라는 것은 위를 보는 것을 앙이라 그래요. 필사앙 위로 봐가지고 조기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충분하도록 해주고 부라는 것은 아래를 보는 게 부예요. 아래로는 조기 축이라고도 읽고 흉이라고도 읽는데 기르다 할 때는 흉이 맞습니다. 흉처자라 처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군이라 그러면 생업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처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낙세라는 것은 즐거운 세상이니까 태평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평 풍년 시대에는 종신이라는 것은 그 해가 풍년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흉년
흉년일 때는 사망을 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올바른 군주다, 올바른 리더다 이런 얘기. 그런 연후에 구의지선이라 쫓는다는 얘기죠. 구의지선 어디로 가도록 선함을 찾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쫓는다. 자 그렇게 되면 민지 종지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 맹자의 명군 얘기는 결국은 유학적 가치인 선부후교하고 맥을 통하죠. 먼저 백성들을 잘 살게 한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는 여민동락하고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도경영 하면은 핵심같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정당당하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도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산과 유통과 분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경쟁, 공정거래, 공평배분, 사회기여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정도경영을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공정경쟁, 이거는 생산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공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제품도 만들어내고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그러려 그러면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연구개발이라든지 인재 육성이라든지 창의적 마케팅, 책임 경영, 혁신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이러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통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정 거래가 중요하죠. 교환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때는 정직과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양이나 질, 가격 이런 것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소비자에게 거꾸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과대 광고 행위 이런 얘기들, 갑질 또는 부정한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은 정도경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공평배분이죠. 벌어들인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익 배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익 배분을 해주는 데는 물론 직원들한테는 적정 임금을 줘야 되고, 그죠? 주주들한테는 적정 배당을 해줘야 되고, 국가한테는 소정의 세금을 내야 되고, 거래처들한테는 가격만 후리치는 것이 아니고 적정 대가를 지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공평 배분인 것이죠. 여기에서 공평 배분이다 그러면 이익도 없는데 배분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도덕이 바탕이 된 이윤 창출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점을 이 도덕과 시부사와 H가 얘기한 대로 이 도덕과 이윤 창출 이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 기여죠. 그래서 기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낙동강 우리가 페놀 오염이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냄새나고 마실 물이 없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이러한 환경 방해나 공해 유발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엔에서 2015년도에 제정한 게 있습니다.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결의한 어떤 기후 환경 보건 교육 등의 개선 과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기업 경영과 관련지어서 이러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도경영과 의경영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의경영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부후교의 유학사상에 바탕을 두고 결리 사이의 정신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익을 추구하되
의로움이 바탕이 되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공자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이 부착이 어하여 부운이라.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맹자는 하필 이익만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서양에서는 공동선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유학과 미래경영의 첫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터 드러크,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크가 얘기한 핵심,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고 do the things right,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경영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의경영은 그거와 바로 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경영은 결국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창의적이고 올바른 경영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영이 의경영이다. 정도 경영이 결국 의경영이다. 이런 얘기죠. 에릭 슈미트라고 구글의 전 회장입니다. 현재는 미 국방부 혁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구글에 조인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구글의 경영 철학이 뭡니까?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였습니다. 슬로건이자 모토였죠.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 전체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슈미트 회장이 한 일화를 소개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회의는 기존 광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광고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기술팀에서 한 직원이 테이블을 쾅쾅 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악한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회의를 하고 있던 실내가 조용해지면서 양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서부국에서 누가 총을 딱 뽑아가지고 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과 같은 포커 게임을 하다가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과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이 경영 철학, 핵심 가치가 어떻게 이 구글의 직원들의 이 뇌리, 가슴, 머리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지, 잘 스며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의경영 정신하고 맞다고 부합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밖으로 드러난 의미보다는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가치와 열망에 대한 순수한 표현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은 구성원들의 자질 향상뿐만 아니고 기업 자체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글도 모두가 다 뭐 올바르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글이 오히려 사악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구글의 경영 철학이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로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에 의경영을 한번 찾아봤더니 삼성 경영 이념으로는 우리가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한때 우리 이병철 회장 삼성이 벌써 올해로 85년 차 창립한 지 삼성 상회를 창립한 지로부터는 85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당시 우리 한국에서는 설탕을 100%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1제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설탕 제조 기술을 국산화해서 국내에서 설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기술 개발로 설탕 시장을 독점을 했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병철 회장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이, 지금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좀 많이 올려서 이익을 좀 많이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이병철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장사에도 도가 있는 법이다. 장사에도 도가 있는 법이다. 이거는 바로 유학적 정신이 들어가 있는 사업을 우리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사에도 도가 있는 법이다. 나는 독과점자가 되어서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의 모든 활동은 바로 국가를 위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정도 경영을 얘기할 때 끝부분에서 사회적 기여, 이 사회적 책임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바로 이러한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서 사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한 끝없는 도전을 해왔죠. 그리고 1982년도에 우리가 기흥 공장을 세우고 1992년 10년 만에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생산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가의 본분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장래성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기업가의 본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80년대에 자동차, 전자, 조선 등 모두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 메이드 인 재팬, 뭐 소니든 저기 히다치든 사뇨든 전부 일본 제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1987년 삼성종합기술원을 만들어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선진국들을 다니면서 배워와서 결국은 지금의 휴대폰이라든가 TV라든가 반도체가 세계 1위로 되게끔 만든 그러한 기여가 있죠. 이 양반이 했던 얘기는 기술이 없으면 기업은 끝이다. 얘기했죠. 잘할라 해도 뭔가 능력이 이익을 내야 되는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핵심 역량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이 강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정도 경영과 유학에서 말하는 의 경영이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